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멈춰서 있나요? 부족한 자본금인가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부자가 되고 싶어 달려가던 길 한복판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 우리는 대부분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당신은 인생을 바꿀 가장 큰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물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책 장애물이 곧 길이다는 바로 그 비밀을 다룹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부터 현대의 실리콘밸리 거인들까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원칙.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실은 행동을 전진시킨다는 역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폭락. 대부분은 공포를 느낍니다. 석유왕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1857년 대공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시장을 관찰했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과 분리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건 내 통제 밖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 통제 안에 있다. 그는 남들이 버린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만이 그것을 재앙으로 만들거나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나요? 그것을 내 인생 망했다는 비극으로 해석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금융지식을 배우라는 신호이자 다시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게 해줄 예방주사로 본다면 어떨까요? 장애물을 볼 때 절대 감정적인 단어를 섞지 마세요. 큰일 났다 대신 상황이 변했다라고 말하세요. 망했다 대신 다시 시작할 데이터가 쌓였다라고 말하세요. 인식을 바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주식이 바닥을 칠 때까지, 내 사업 아이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하지만 기다림은 죽음입니다. 장애물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장애물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빨리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안 팔렸나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다는 귀중한 정보를 얻은 겁니다. 이것을 역경의 연료화라고 합니다. 불길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며 더 거세집니다. 장애물이 던져질수록 당신의 사업과 투자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정면 돌파가 힘들다면 돌아가세요.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과 정면 승부할 전력이 안 되자 끊임없이 후퇴하며 적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겼습니다. 돈을 버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막혔다면 부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 주식이나 달러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막힌 길 앞에서 울지 마세요. 옆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수년 동안 고생만 한다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단계, 의지입니다. 행동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지만 의지는 세상이 나를 꺾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잃는다면? 내 사업이 망한다면? 재수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최악을 마주본 사람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체의 말처럼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요? 덕분에 헝그리 정신을 배웠습니다. 사기를 당했나요? 사람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결국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며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67세에 자신의 공장이 전소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생의 연구가 잿더미가 된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3주 뒤 추금기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길로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로운 길로 안내하려는 신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취업이 안 되나요? 창업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나요? 진짜 가치 투자를 배울 기회입니다. 상사가 괴롭히나요? 독립할 동기부여를 얻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인식. 둘째, 장애물을 딛고 나아가는 행동. 셋째, 어떤 시련도 견뎌내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당신을 부의 길로 인도할 나침반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화부터 내는 대신 5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 숨겨진 이득은 무엇일까? 생각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세요. 부동산 공부가 막막하면 서점에 가서 책 표지라도 구경하세요. 사업이 두려우면 블로그에 글이라도 하나 쓰세요. 길은 처음부터 뚫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장애물을 밟고 지나간 그 자리가 바로 길이 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속 두려움뿐입니다. 장애물이 곧 길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벽을 문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부와 자유는 그 문 뒤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장애물을 부술 망치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당신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 댓글로 선언해 보세요. 실행은 지금부터입니다.